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상인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드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사는 제가 직접 소개한다고 했고요. 제가 제 스스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교육을 진행하는 저는 이제 김철성 교수입니다. 실은 저는 우리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은 우리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 관련된 일은 한 20년 차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런 일들 하고 있다. 한 거고, 뭐 학교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책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책도 가지고 왔어요. 그냥 나중에 나가시는 길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성공하신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했던 그런 처음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용을 중심으로 썼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실은 성공점포 성공상인 매출 향상이 키워드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다 보니까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5가지만 좀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게 뭐냐면, 이게 그 많던 공룡시대에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 공룡시대에도 가장 큰 공룡이 브루톤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어요. 그냥 몸무게가 몇십 톤이 되는 그런 공룡이었고, 힘이 셌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은 이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그래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저기 하니까 가장 오래 살아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룡들 중에서 이 공룡이 가장 먼저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은 이 공룡이 가장 먼저 사라진 이유는, 이 브루톤사우루스가 가장 먼저 사라졌던 이유는 뭐였냐면, 몸이 워낙 거대하고 워낙 크고 저희 힘도 세고 그렇겠지만 거대하다 보니까 감각이 늦는 거예요. 저 뒤에서 꼬리를 이렇게 물면 한 20초 30초 있다가 아이고 아파 막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작은 것들이 여기다 물고 뜯고 뭐를 해도 감각이 늦으니까 대응을 못 하잖아요.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룡이 가장 먼저 사라졌어요. 실은 이 뇌룡이라는 게. 그리고 실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환경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들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머물면 이 마치 브루톤사우루스처럼 그냥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주로 뭐였어요?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화. 예전에 그냥 사람이 몸으로 저기 하고 뭐하고 하던 것들을 기계가 점에서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에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말로 이렇게 날르고, 수로에 따라서 배로 날르던 것들이 기차가 움직이게 되고 기계화가 생겨나고,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때 전기가 저기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기계화에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됐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 우리 보면 1990년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우리도 다 겪은 거, 다 알고 있는 거. 정보화. 그게 바로 뭐예요? 컴퓨터, 인터넷. 이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 산업혁명. 근데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오는데 200년이 걸렸고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오는데 10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오는 데는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2015년도에 들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인데, 컴퓨터 인터넷을 지나서 뭐예요? AI나 이런 기반의 초기반화가 돼 있죠. 지능화가 돼 있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우리 시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걸 한번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대부분 주로 뭐였어요? 우리 환경의 변화 있잖아요. 우리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바꾸고 기계가 하던 걸 자동으로 전기가 되면서 자동화가 되고 그 자동화로 하던 걸 정보화를 시키면서 신발로 컴퓨터나 인터넷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3차 산업까지는 환경을 바꾸는 신발로 변화였어요. 환경을 바꾸는 변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은요,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 그래서 3차 산업 컴퓨터까지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는데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저기 뭐 이렇게 누구야? 음악 좀 틀어봐. 이거 다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야 조명 너무 밝다. 조명 좀 꺼봐. 그러면 불 끄죠? 인간 생활이 바뀌고 있어요. 생활이. 이런 생활의 변화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영업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성공했던 사장님들은 어떻게 성공의 모멘텀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는 거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신말로 장사도 마케팅이죠.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것을 신말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만든 상품 아니면 어떤 상품을 어디에요? 광고로 하든 홍보로 하든 가격을 매기든 뭐로 하든 간에 해가지고 소비자 고객한테까지 전달을 하고 그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까지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속에는요, 영업도 있고 장사도 있고 뭐 판매도 있고 매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광고 홍보도 들어있고 가격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실말로 마케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서초쇼핑 같은 학원이 있어요. 학원은 뭐 애들 가르치는 거 이것만이 다니죠. 실은 학원도 잘 되려면 영업을 잘해야 돼요.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고객들의 아니면 부모님들의 이런 니즈도 잘 알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은 학원도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말로 어떤 거를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되면 이런 것들을 보세요. 제가 실은 오늘 강의하는 것은 뭐 한 10시간짜리를 1시간에 줄여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마케팅에 성공하고 영업에 성공하고 하려면은 이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마케팅 환경 분석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기술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 경제 환경 분석, 문화 환경 분석, 정치 환경 분석, 기후 환경 분석 이렇게 마케팅은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술 환경의 변화 이건 지금 우리가 아주 피부로 겪고 있죠. 뭐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식점에 갔다. 음식점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모님이 와서 주문을 받고 뭐 드실래요 해가지고 다 날려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냥 키오스크 써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딱 앉아있으면 누가 갖다 줘? 로봇이 갖다 주잖아요. 로봇이. 그러니까 음식 꺼내신 다음에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술 환경의 변화가 우리 영업에 영향을 미쳐요. 영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해준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고정비가 세이브되는 거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들 안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기술 환경 변화가 우리 마케팅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두 번째 우리들한테 중요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우리 이렇게 뭐랄까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아닌 곳에서 정말 중요한 인구 통계의 변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서초쇼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유입 요인들이 좀 적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들게 이 영업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힘들다고 느끼겠구나 이걸 봐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2260만? 270만 가구 중에 인구 통계 변화를 보게 되면 270만 가구 중에 나 혼자 사는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아요? 나홀로족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네? 30%. 거의 근접하셨는데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34.5%예요. 1인 가구가. 그 다음에 2명이 사는 부부가 살든 뭐 엄마와 딸이 살든 뭐 이렇게 2명이 사는 부부가 2인 가구가 30%대를 육박하고요. 3인 가구 엄마, 뭐 딸, 뭐 아들 이렇게 3인 가구가 사는 데가 거의 20% 육박해가지고요. 4인 가구 이하 가구가 우리 85%가 넘어요. 85%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점가나 시장에서 내가 야채를 판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막 자녀들이 6명, 막 한 집에 8명 막 이렇게 자고 했잖아요. 거의 군대 그 침상에서 자듯이 다 모포 깔고 일렬로 누워서 6명씩 자고 막 했잖아요, 방에서. 근데 지금은 뭐 각자 방에서 살지만, 과거에는 하다못해 야채를 사도, 양파를 사도 마대로 샀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구가 적으니까, 먹는 사람이 적으니까, 양파 까진 거 서너 개짜리 이런 걸로 사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밥을 하면 요만한 밥통에다 이렇게 해놓고 오는 순서대로 밥도 먹고 했어요. 반찬 꺼내서.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쿠쿠가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불과 작은 거 2, 30분에 끝나는 거. 거기다가 더해서 요새는 햇반으로 해결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배달로 해결을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영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인구 통계의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엄청 크게 미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내가 지식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쉽말로 이 미래를 보면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우리 저출산의 문제 크죠? 거기다가 고령화 문제 크죠? 여러분들 우리 고령화가 어때요? 우리 2018년도에 8월달, 7월달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고령화 사회였다가 그 아시잖아요. 100명 중에 65세 이상이 7명,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거기다가 14명이 100명 중에 65세 이상이 14명이 넘어서면 고령사회. 거기다가 100명 중에 65세 이상이 20명이 넘어서 20%가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전 5년 전에 정말로 고령사회가 됐어. 그리고 그때 고령사회가 될 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일본이나 뭐 북유럽에 이런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는 한 2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이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빠르잖아요. 승질도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것도 빨라서 21년도 12월 달 기준 보면은 17.4%인가 5%까지 불과 3, 4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초고령화는 앞으로 3, 4년 후 26년도, 27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고령 사회가.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요, 우리들한테 장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서 쇼핑을 잘 하시나요?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쇼핑을 많이 하세요? 1시간, 2시간 하면 못해.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가도 아유 나 저기 커피숍에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고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서 쇼핑을 해요? 실은 우리 동네 뭐 길거리라든가 가까운 어디라든가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 상점가 이런 어떤 작은 우리 이런 상가형 이런 데들이 영업이 잘 될 환경이 다가오고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가구 수가 1인 가구나 2인 가구 뭐 이 가구 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전처럼 대형 마트에 가서 막 도매로 사오고 이런 것들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어때요? 2017년도에 12개를 닫아 2018년도에 23개 닫아 올 5월달 같은 경우는 성수동 본점에 오히려 문을 닫았어요. 이마트가. 그리고 이마트는 그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에 판매가 안 되니 2018년도부터 뭐를 진출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뭐를 진출했어요? 쓱 말고 이건 온라인이고 편의점이요. 이마트 24시 에브리데이 이걸로 대형마트에서 빠지는 것을 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쪽으로 메고 가네요. 지금 이마트 24시가 전국에 한 8,000개 가까이 진출했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어디로 진출한 게 편의점이 진출하는 곳은 어디예요? 골목이잖아요.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인구 통계 변화가 구매와 소비의 변화까지도 바꿔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길가 나가보면 걸리는 게 편의점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1998년도에 가장 많았던 슈퍼, 동네 예를 서초 슈퍼, 뭐 은하수 슈퍼 해가지고 골목에 이렇게 슈퍼들이 있었잖아요. 그 슈퍼가 가장 많을 때 전국에 9,800개였어요. 근데 지금 편의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전국의 편의점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3만 개. 3만 개? 둘. 15,000개? 1998년도 2000년이 되기 전 때 동네 슈퍼가 가장 많을 때 9,800개였는데요. 지금은 8만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CU 11,000개, GS25시 11,000 몇 개,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1,700개, 이마트
24시 8,000개, 뭐, 에브리데이, 위드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8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9,800개 있던 데가 8배가 늘었는데, 10,000개였던 게가 8배가 늘었는데, 편의점도 신말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수익 아니에요? 수익? 근데 편의점이 그렇게 늘었는데 심말로 편의점들은 돈이 안 되면 편의점을 열까요? 장사가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편의점 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편의점은 왜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새 트렌드고 요새 소비자의 성향이고 요새 심말로 영업하는 어떤 그 큰 키예요. 편의점은 왜 늘을까요? 편의점은요, 지금 가장 소비 트렌드의 핵심인 게 뭐냐면, 아까 고령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소비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 근거리 소비 성향입니다. 근거리 소비 성향.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구하고 가까운 데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뭐 역세권을 떠나서 요새는 쓸세권 이런 게 나오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이 하다못해 요만한 요만한 콜라가 심말로 동네, 예를 들어서 서초 슈퍼에 가면 1,900원, 2,000원 받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20m 떨어진 편의점에 가잖아요? 얼마 받아요? 2,300원 받습니다. 가격이 30% 이상이 비싸도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요? 편의점에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가는 거 귀찮고요. 뭐 저기 하는 거 귀찮고. 그래서 요새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가치 있게 나면 심말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다는 건 우리 장사하는 입장에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가치가 높다는 건 뭐가 좋은 거죠? 수익이 좋은 거예요. 수익이.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이 아닌가요? 매출인가요? 아니에요. 매출 아무리 높아도 수익이 낮으면 그건 헛장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트렌드. 근데 편의점 같은 데가 우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게 뭐냐면 근거리 소비 성향이다. 그 다음에 고령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량으로 안 사기 때문에 가까운 길거리나 로드나 뭐 이런 상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큰 트렌드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를 끌고 주말마다 가서 마트에 가서 막 왕창 사와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요새 안 해요. 점차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데도 이마트 트레이드 해가지고 마치 월마트처럼 코스트코처럼 크게 공장형 뭐 기업형 이런 데로 그냥 빠져나가면서 이마트를 점차 줄이고 있거든요. 홈플러스도 줄이고 있어요. 롯데마트도 줄이고 있어요. 트레이드 형태로 가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다 골목이나 우리면 길이나 상가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내가 무슨 지식 사업을 하든 서비스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들한테 찾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 마케팅 환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상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 점포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내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상.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라고. 아니 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요? 야, 웃기지. 실은 냉정하게 따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돈도 어떻게 해? 많이 벌려고.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많이 팔아야 돼요? 내가 취급하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요. 내가 취급하는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우리 학원 같은 데도 내가 저기 하는 원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상품을 많이 팔려면 뭐가 많아야 되나요? 상품을 많이 팔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 물건을 사가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먹물을 끼면 고객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먹물 빼면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손님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물건은 나왔잖아. 손님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우리로 하면 고객이라는 사람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고객이란 사람이 많으려면요, 우리 상가에, 우리 골목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고객이 많아집니다. 사람하고 고객은 틀려요. 여러분들 소비자하고 고객은 틀리죠. 사람하고 고객은 틀려요. 우리가 흔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3분을 해보면 사람, 소비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제일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누구? 응? 이런 사람이 우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단골 고객. 이렇게 3분을 해요. 3분을. 단골 고객이 많았으면 좋겠다. 고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상가에, 우리 이 로드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즉 뭐예요? 사람만 많으면 고객은 많아지는 건 기본이고, 고객이 많아지면 내 물건이 잘 팔리는 건 기본이고, 내 물건이 잘 팔리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학원을 운영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학원을 처음 이 자리에 열었을 때 나는 어땠어요? 오시는 학부모 상담받으려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이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처럼 깨끗하게 보이고, 애들이 저기 하는 이런 분위기 안 만들어서 막 먼지도 털고 닦기도 하고 상담실도 저기 하고 막 해가지고 오시면 정말 정성껏 합니다. 그쵸? 근데요, 이거 한 6개월 몇 년 지나면 어때요? 한 1년 지나면? 어때요? 10년을 한 사람이나 1년을 한 사람이나 도끼개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오픈하면 나에게서 돈 벌 거라고 손님 모으고 동선도 챙기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물건 진열도 이렇게 해서 다 보기 좋게 해놓습니다. 근데 한 달 하다 보니까 옆집 언니는 나는 9시에 나와서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저 언니는 한 10시 반에 나와서 그냥 대충 해도 이렇게 다 똑같이 장사는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뭘 해? 그동안 내 했던 이런 거 하나씩 줄여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 3개월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요. 이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을 했을 때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를 새로 로드에 열었다, 우리 여기다 새로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길 가다 보면 저기 새로 오픈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막 돌리잖아. 그쵸? 이거 돌리고 막 간판 대고 불빛 쏘아져 있고 뭐 이렇게 하죠. 인테리어 바꿔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기 새로 열었네 알죠? 근데 이거 돌리는 거나 간판이나 인테리어나 이게 물건을 팔아주는 거 아니고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요. 자, 돈을 많이 버시려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하신 사장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셨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버셨어요?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람만 있으면 돈은 벌립니다. 사람만 있으면 돈은 벌립니다. 즉 우리는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학원을 운영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매일 머릿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아이고 물건 많이 팔아야 될 건데, 즉 원생들이 많아야 될 텐데, 아이고 이게 돈도 벌어야 될 텐데, 물건 많이 팔고 돈 많이 버는 것만 걱정을 하지, 처음 내가 오픈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며 어떻게 고객을 만들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에 성공하신 분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은 뭐예요? 어떤 걱정을 해요? 상품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로 학부모 하나 와가지고 이걸 잘 이야기해가지고 크로징해서 우리 원생으로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누가 우리 학원으로 줄을 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공의 키포인트 첫 번째, 장사에 성공하신 사장님들의 성공의 키포인트 첫 번째,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럼 뭐겠어요? 정답은? 여기 이거 뭐가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매력이라는 것은 상품의 매력과 환경의 매력과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뭐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상품의 매력이라는 것은 다 좋아요. 뭐 다양해야 되고 품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서초 쇼핑이 성공하려면 서초 쇼핑이 다양한 어떤 저기 뭐라 할까? 먹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고 뭐 즐길거리도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예?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도 좋아야 된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가격의 적정성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쉽게 말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적정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고속터미널역에 내렸어요. 근데 아침 새벽같이 부산 갔다가 오고 지금 저녁인데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뜨뜻한 국물에다 밥 한 그릇, 육개장 같은 거 한 그릇, 갈비탕 같은 거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마침 딱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갈비탕 게시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포장마차는 갈비탕을 얼마에 팔을까요? 예측, 그냥 예상으로. 포장마차에서 갈비탕을 판다? 8,000원. 8,000원, 좋아. 8,000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아니요, 어떻게 8,000원 충분하죠. 근데 포장마차에서는 8,000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상가 가게에서 통유리에서 딱 이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이 서빙하시는 남자분도 있고 넥타이 딱 메고 하고 엄청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그 집도 갈비탕 게시라고 돼 있어요. 그 집은 얼마일까요? 8,000원짜리가? 14,000원. 네? 18,000원? 그런데 우리는 포장마차랑 그 집을 가보지도 않고 맛도 안 보고 가격도 안 봤는데 왜 포장마차는 우리는 8,000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쪽은 14,000원, 15,000원이라고 예상을 하죠? 자리 세.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제 신말로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포장마차에 갔어요. 8,000원인 줄 알고 갔더니 사장님 갈비탕 돼요? 물어봤더니 들어오세요. 그래.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인데요? 그럼 어떻게? 맛있게 먹어. 먹어요? 아유, 어머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게, 통일누리인데 가게에서 이렇게 봤더니 가격표가 난 한 15,000원 예상했는데 뭐 16,000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안 줘요. 근데 이쪽은 머뭇거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느낌과 정말로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 적정성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상가에서도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우리 상가에 방문했을 때 그 손님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적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버돼 버리면 아예 손님 발길이 끊습니다. 거기는 비싸.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 적정성이 갖춰져야지만이 정말로 손님들이 매력 있다고 본다. 상품의 매력이 있다고. 두 번째, 환경의 매력이에요. 이 환경의 매력이란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같은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겨울방학 특별 모집 언제 여름철에는 모집 하다못해 수학 어떤 강좌는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하죠. 막 이런 거 모두 붙여놓고 막 이런 거 하시죠. 안 하시나? 여기는 그냥 오는 대로만 봤나?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가게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바꾸죠. 실은 환경의 적이라는 것은 매력이라는 것은 자극과 호감입니다. 꾸준하게 고객한테 뭔가를 던져줘야 되고 고객이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테리어도 바꿔봤다가 조명도 바꿔봤다가 POP도 해봤다가 했다가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건물형이라고 하더라도 밖에 이렇게 붙여놨던 게 이게 지금 2023년 11월인데 작년도 꼭 8월 거가 붙어있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손님들과 꾸준히 환경의 자극과 변화 이런 거기에 따른 호감, 반응이 일어나야지 환경의 매력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매력을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2006년도에 대전 괴정동에 가면 한민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상인들 컨설팅이 들어왔어. 근데 어떤 컨설팅이 들어왔냐면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 잘 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민시장 한 중앙에 건물 반으로 딱 나눠서 제수용품을 파는 가게예요. 우리 말하면 북어포 햄 이런 기름 미역 이런 거 파는 가게예요. 근데 두 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고 똑같이 붙어 있어. 근데 한 가게는 밖에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보니까 한 가게는 한 시간에 하면 매출이 한 30만 원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 붙어 있는 한 가게는 한 3만 원밖에 안 올라. 많아봤자 5, 6만 원밖에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 6만 원 오르는 사장님한테 일로 오시라고. 당신의 가게를 가고 저 옆가게를 한번 보시라고. 근데 딱 이렇게 보더만은
뭐 진열이랑 뭐 해놓은 거 다 똑같은데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교수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매출의 5배를 나게 차이 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진열을 해놨어도 요 1시간에 30만 원 매출 일어나는데, 시장 같은 데 가면 저 안쪽에 이렇게 TV 있고 막 방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돈독 매달고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손님이 저 앞에 쓰잖아요. 이 가게는 이거부터 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봉투 뜯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손님 따면 얘가 와. 뜯는 순간에 아이고 어서 오세요. 뛰어나와. 이게 1시간에 30만 원 매출. 1시간에 5만 원, 3만 원 매출은 어떤 줄 알아요? 똑같이 TV 보고 있고 다 환경이 비슷해. 그런데 손님이 저기 앞에 쓰잖아요. 이 양반은 어쩐 줄 아세요? 뭐 찾아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가 매출을 5배, 6배 차이 나게 해요. 또한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얼굴에 다 티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역에 가셨어요. 부산역에 나는 부산이 초행길인데 친구가 부산 살아서 오라 해서 부산역으로 데리러 갈게. 거기로 와. 그래서 그럼 나 4시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만나 해가지고 부산역에 딱 4시에 내려 나왔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 친구야, 내 어떡하지? 내 해운대에서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거 사고 처리하느라고 못 가는데 여기 1시간 이상 더 걸리니까 네 거기서 물어가지고 저기 해운대역 4번 출구로 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았어 해놓고 난 다음에 뭐 물을 사람이 없나 딱 이렇게 보죠. 근데 마침 저 앞에서 할머니 2분이 열심히 도라지 까고 앉아 계셔. 저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전철이 어디 있는지. 가까이 딱 갑니다. 가까이 딱 갔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 분은 얼굴이 복잡해. 근데 한 분은 얼굴이 훤해요. 그러면 길은 누구한테 물어? 아이, 왜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들지? 우리 보면 훤한 사람한테 묻죠. 근데 그 훤한 사람이 길을 아는지 말을 할 줄 아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글로 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고 매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 즉 성공의 첫 번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이 매력을 갖춰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성공하신 사장님들의 이야기에. 두 번째, 자, 사람을 끌어모았으면 우리가 소비자에서 고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냥 전국 어디에 펼쳐 있어요. 근데 고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먹물 빼고 이야기하면 고객은 내 물건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 내 가게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우리 상가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해요. 단골 고객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물건 그러면 내 가게를 생각해주고, 물건 샀던 거 또 사러 오고, 자주 오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 끌고도 와, 소개도 해줘. 이런 사람이 단골 고객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려면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력을 갖춰서 고객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영업은 뭐예요?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골 고객으로. 장사하면서 단골 고객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편해요. 그게 편해요.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정적이요. 네. 그래요. 단골 고객을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상관한데, 안정적인 매출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또 다른 영업 전략을 세워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골 고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번 이거 해야 돼, 매번. 응? 이거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은 힘대로 더 들면서 돈은 돈대로 안 벌리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영업,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단골 고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아까 첫 번째 매력처럼. 뭐다? 나는 정답을 항상 적어놔요. 교감이 있어야 된다, 교감. 즉 뭐냐? 여기서 교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감이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교차돼서 느껴지는 이런 걸 교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고객과 뭐예요? 단골 고객들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사장님, 나 이제 막 퇴근하는데 거기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그거 좀 포장해놔요. 단골 고객은 그냥 포장해놓으면 그냥 결제만 해가지고 가요. 물건이 좋은지 뭔지 안 해도 안 따져. 그쵸? 그런 정도로 이 손님은, 이 사장님은 어떤 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구나. 나도 알아. 말로만 해도. 이런 게 교감이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형성이 돼야지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골 고객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어떻게?
고객을 위하는 마인드와, 그러니까 마음과, 두 번째,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 다음에 관계를 얼마만큼 많이 늘려가느냐가 정말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기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응대할 때도 틀립니다. 여러분들 손님을 응대할 때도 틀려요. 내가 옷가게를 합니다. 예를 이제 여기 옷가게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이 장사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 예를 들어서 남자 고객이 와요. 남자 고객은요, 가게에 방문하기 전에 어떤 줄 아세요? 아, 나 저 가게 가가지고 와이셔츠 네이비색으로 하나 사야지. 네이비색, 응? 약간 두꺼운 걸로 살까? 겨울철 다가오니까. 그러면 그 남자 고객은 그 가게에 들어와서 뭐만 생각을 해요? 네이비색의 그 두꺼운 난방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응대를 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손님. 뭐 찾으세요? 그래서, 저기 남자 난방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이비색 있어요? 있습니다. 저쪽입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팔아요. 근데요, 친절하다고 또 응대를 잘한다고 해서, 어서오세요, 손님. 뭐 찾으세요? 그래서, 남자 난방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난방이 뭐 한두 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건 신상이고요. 여기 저기 있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절대 못 파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나를 봉으로 하나, 그거 보고만 나갑니다. 남자 손님은요, 원하는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걸로 끝. 뭐, 여자분들 많으신가 알겠지만, 남자는 조금 단순한 게 있잖아요. 먹을 거 잘해주고 이것만 그렇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똑같아. 그래서 남자 손님은 원하는 걸 찾는 걸 해결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자 손님은 어때요? 우리 남편 거 난방이나 하나 사야지 하고 딱 왔어요. 난방 하나만 사가지고 가려고 왔어. 근데 어서오세요 손님. 사모님 어서오세요. 뭐 찾으세요? 그랬더니 남자 난방 네이비색으로 한 100짜리 살라고 왔는데 그래도 난방 있어요. 저쪽에 보면 네이비색 분에 쭉 책이 있고요. 사모님 이쪽은 여자 거. 그리고 여기 새로운 신상이다. 그리고 이건 할인이에요. 할인.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이거 자기 거 다 이렇게 고르다가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난방. 그래가지고 난방은 껄뱅이로 사갑니다.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판매하는 게 또 틀려요. 그런 것처럼 신말로요,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게 틀리고 판매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 거고, 세 번째, 이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해드릴게. 세 번째,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장사 헛하는 거다. 그래서 장사는 뭐를 높이려고?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랬죠. 수익을 높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 지금의 이 판매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디를 가나 없는 게 없고 어디를 가나 도끼인 객긴이라고 가격도 그렇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집만큼은 좀 특별하네? 이거는 뭐하네? 하는 데는 가격이 높아도 그걸 사요. 거기서 밥을 먹어요. 거기서 뭐를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가게의 가치고 내 상품의 가치고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상품 개발, 거기에 맞는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경영이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가능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스타벅스에서 팔고 엔젤리너스에서 파는 과일, 사과하고 바나나입니다. 우리 여기 밑에 1층에 가서 과일 가게 바나나 이거 그 20개짜리, 10몇 개짜리 이거 하나 사면 7,000원? 6,000원이면 사죠. 예? 근데요, 스타벅스는 이거 하나 담아가지고 봉투에다 담아서 1,200원을 받습니다. 이거 사과요? 이거 하나 담아서 1,500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브랜드? 뭐? 그렇죠. 브랜드도 디자인이니까. 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봐보죠. 이게 뭐 같아요? 떡입니다, 떡. 떡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이게 실제 저기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 도깨비 떡집이라는 반문경 그 젊은 사장 여자애가 한 건데,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새벽 4시면 나가가지고 떡을 만들고 오후 1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모가 대신 판매하고 오후는.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쉬다가 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엄마 나가 파는 건 내가 팔을게. 이모 오시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1시 때부터 나와 파는 거예요, 떡을. 근데 한 3, 4일 팔다 보니까 아니 2시, 3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유치원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엄마가 쫓아다니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를 해보냐면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해봅니다.
상권 분석을 딱 해보니까 아니나 틀려? 반경 1km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19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로?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사는 캐릭터 떡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헬로키티 이 떡을 이거 다 아시죠? 건포도, 까만 건 건포도고 이런 거 아시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 떡을 만들어서 요거 과거에 요거 요만했거든요? 요만한 거에다가 저거 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800원에 팔아요. 800원. 네? 근데 애들이 떡을 엄청 좋아해서 저거 떡 안 먹으면 하루 그냥 죽죠. 애들은 떡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때문에 사요? 이거 다른 애들이 이거 가지고 가고 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누워버려.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우리 어렸을 때 사이다 사줘야지 소화되듯이. 어? 누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잘 팔려. 거기다가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옛날이면 이렇게 스티로폼에다 해가지고 2,000원씩 이렇게 떡 팔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1,200원. 그래서 엄마 거 그 세트로 해가지고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고 나니까 상품 개발해서 이렇게 디자인 포장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매출이 엄마 아빠가 장사할 때보다 4배나 늘었어. 4배나. 그리고 원래 떡 장사가 돈 많이 버시는 거 알잖아. 에? 원가 별로 안 들어가지만 가치를 높여버리니까 실은 이거 원가 솔직히 뭐 많이 만들면 이건 뭐 100원도 안 되는 건데 800원 받으니까 얼마나 높아요. 에? 이렇게 해서 뭐를 높여? 수익을 높여. 수익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치를 높이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거 원재료 과일 이거 세트로 이렇게 팔아봤자 저거 뭐 3,000원, 4,000원도 안 돼요. 하지만 이거 포장지에다 이쁘게 먹기 쉽게 1인 가구니까 어? 다양하게 이렇게 한 4종류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거 5,000원, 6,000원에 팔아요. 어? 뭐 2,000원짜리 6,000원에 팔면 좋은 거야. 생큐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해서 정말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술안주, 마른 안주, 어? 이거 떡,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떡.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즉, 돈을 벌려면 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 뭐, 이거 상품 개발 사례는 많고요. 응? 왜 안 넘어가지? 다음. 이제 우리가 골목상권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인회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어? 이게 자력이라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차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차력이 뭐예요? 남의 힘을 빌어서 내 힘처럼 쓰는 게 차력이거든요. 차력이란 방법이 있어요. 자, 자력이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력을 갖추고 뭐 교감을 늘리고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게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방법. 차력이란 방법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내 돈처럼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상인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 상인회나 상인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논현동에 영동시장을 가보세요. 그럼 영동시장 막 책 맞춰서 어닝도 해놨고 매대도 다 바꾸고 막 도로 포장도 따가고 막 이런 거 다 했죠? 안 가보셨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면 유명한 광장시장 이런 데를 가보세요. 그럼 막 어닝도 옛날에는 다 성피했는데 어닝도 해놓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상품 개발도 하고 팔죠? 그거 광장시장 상인들이 돈이 많아서 다 각출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뭘로 한 거예요? 상인회가 으쌰으쌰 하니까 나랏돈 서울시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환경도 바꿔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매대도 바꿔주고 어닝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닝을 하고 간판을 하고 뭐 매대를 바꾸고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상인회가 으쌰으쌰 되니까 그런 돈을 받으니까 이것도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같은 데는요 서울시 같은 데는 주차장 만드는데 막 120억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상인들이 으쌰으쌰 잘하니까 주차장도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서 주차장 그 관리까지 시키면서 거기서 주차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상인회에 정말로 뭐예요? 수익금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런 데도 있어요. 즉 뭐냐면 상인 조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인회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받아오는, 우리 말하면 보조금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걸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 개인적으로 나랏돈을 받아오고 공짜로 버는 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출. 뭐 하다못해 무슨 이자 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갚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상인 조직으로 이렇게 상인 조직이 으쌰으쌰하게 되면 그런 어떤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인의 중심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다? 차력으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 뭐 지하가 이런데 뭐 저하다 그러면 우리 지하 환경 개선 사업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고객을 끌기 위해서 다 각자 돈 내서 할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어? 상인회비 10,000원만 내라고 해도 어떻게? 안 내는 사람이 숫해요. 그런데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뭐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런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이런 걸 따다가 우리 상가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길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 조직이 중요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입장. 그게 차력으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인회가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상인회로. 그래야지 가능해요. 우리도 골목상권 지정이 오래됐잖아요. 상점가 지정 오래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한 발짝 뛴 거예요. 이 시기에 내년도 뭐 이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으쌰으쌰만 잘해주면요. 여기 우리 환경 개선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들 충분히 신청해서 받아다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또 각출해야 되고 이런 거 되면 돈 내려면 안 내잖아요. 그러면 상인의 활동이라도 잘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상인의 활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아유, 매니저님 나 바쁜 거 알지? 나 혼자 있는 거 알지? 우리나라 전국에 혼자 있는 나홀로 점포가 88%야. 예? 다 혼자 있어. 그런데도 이런 거 따려고 상인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라도 비추고 뭐라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런 걸 기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교육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제가 뭐 교수님이 인물이 뛰어나서 뭐 인물은 뛰어나지. 응? 아,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을 띨 수 있는 것들을 쉬운 말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보면 나중에 이제 신청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2024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공동 마케팅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 시에서나 나라에서 봤을 때 여기는 상인회가 뭐 열심히 하네? 그러면 이렇게 선정 이렇게 해서 돈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공동 자금이 필요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인 조직이 활성화되면 충분히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인들이 으쌰으쌰 우리들이 함께 우리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하려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정말로 성공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그래 앞으로 상인회에서 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비춰질 때마다 좀 더 우리는 이렇게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게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걸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첫걸음이라는 거. 그래서 실은 첫걸음에도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잘 안 돼. 근데 나는 거부감이 없잖아, 일단. 그쵸? 거부감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인 조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상가를 키워나가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단계로 가야지 성공. 이게 정말로 등록시장, 등록상점가 뭐 이런 거에 장점이면서 매력이에요.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는 지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 등록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매력, 뭐 호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알아서 잊어버려도 돼. 하지만 뭐만 우리가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함께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초 쇼핑을 좀 뭔가 사람들이 모이게 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뭐 온누리 상품권도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공동 마케팅 한다 해서 여기서 교환권도 나눠주고 상품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이 그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아다가 하면서 이곳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물건을 많이 팔려면 손님이 많아야 되고 손님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그런 어떤 플레이스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돈 버는 상인이고 정말로 성공하는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한 50분 만에 줄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Q&A 물으실 거 물으시고 답할 거 답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질문하셔도 돼요. 아, 없어. 너무 완벽해. 네. 그래서 상인의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서 잘 이렇게 이제 가시는 첫걸음을 하셔야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다 하더라도 이런 역, 그래서 상인회가 필요하고 상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